안녕하세요. 감정은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던져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2500년 전 공자가 알려준 슬픔과 분노를 다루는 뜻밖의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과연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굳게 닫은 입술, 또 애써 외면하는 마른 눈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걸 성숙함의 증거라고 여기게 됐을까요? 슬플 땐 담담한 척, 화날 땐 이성적인 척,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길일까요? 만약에 말이죠. 가장 지혜로운 길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표현하는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주 뜻밖의 인물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자에게서요. 자, 그럼 공자의 첫 번째 가르침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슬픔을 표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공자는 슬픔이란 감정을 어떻게 마주했을까요? 이야기는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안연이 세상을 떠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하의 성인이라 불리던 공자가요, 글쎄 어린아이처럼 땅을 치며 통곡을 한 겁니다. 그 슬픔이 어찌나 컸던지 주변 사람들이 아니, 스승님 왜 저러시나 하고 걱정할 정도였다고 해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스승님, 너무 슬퍼하시는 게 지나치십니다 하고 말리자 공자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죠. 이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는다면 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이건요, 그냥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인격체 하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상실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른 오늘날 이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한 회사의 대표인 박준혁 씨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정말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큰 슬픔을 숨기지 않죠. 몇몇 임원들이 대표님,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죠 하고 걱정하자 그가 공자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는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대를 초월해서 진정한 상실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가장 솔직한 반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을 나누는 건 절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상실을 제대로 기리는 일이고 또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어쩌면 아주 신성한 의식 같은 거죠. 자, 그럼 슬픔은 그렇다 치고 더 다루기 힘든 감정이 있죠? 바로 분노입니다. 공자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요?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분관계라는 말을 먼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막 화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이한 상황을 딱 봤을 때 슬픔과 분노가 막 뒤섞여서 끓어오르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의로운 분노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강이 길을 가다가 아주 못된 관리, 오량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재산을 막 빼앗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본 자강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소리쳤죠. 자, 여기서 공자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디서 감히 화를 내느냐고 꾸짖을 법도 한데 공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분노를 올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면서 그 뜨거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자의 지지를 받은 자강은 다른 제자들과 힘을 모아서 결국 그 탐관오리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보세요. 의로운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 순간이죠. 바로 이겁니다. 공자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분노는 그냥 다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분노를 바라보는 공자의 놀라운 관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슬픔과 분노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세 번째 가르침은 이걸 종합해서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공감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 이걸 약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성원들한테 우리 리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구나. 여기서는 내 감정도 존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돼요. 이게 바로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의 시작인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박준혁 대표의 사례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그는 친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한마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조직은 그냥 회사가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인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불의를 향한 분노는 정의를 실현하는 에너지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최종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인간성이 존중받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공자의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그냥 이유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같은 겁니다.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라고, 불의에 맞서 싸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이죠. 슬픔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분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 감정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은 그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